어느 멀고 먼 옛날 춤추는 것을 좋아하는 7 공주님과 그들을 사랑하는 왕이 살았어. 공주들이 더 예쁜 드레스를 입으려고 싸우는 통에 왕은 똑같은 드레스를 사주곤 했지. 하지만 공주들은 이마저도 불만이 많았어. 매일 똑같은 드레스를 입는 게 너무 지겨워, 정말. 우리도 그래. 어느 날 기분이 안 좋았던 막내 공주는 궁전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글쎄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어? 그 소리는 궁전의 신기한 문 뒤에서 나는 소리였어. 공주는 너무나 궁금하여 그 문을 열어봤는데 앞에 있는 걸 보고는 아주 깜짝 놀라고 말았어. 웬 빨간 구두 한 켤레가 그녀 앞에서 제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야. 구두는 춤을 추며 공주의 앞으로 와서 멈췄단다. 호기심에 그 구두를 신어본 공주는 정말 놀라운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어. 우와, 진짜 빠르게 달리네. 공주는 그 빨간 마법 구두를 신고 황량한 먼 길을 떠났어. 마침내 마법 구두는 멀고 먼 유명한 옷가게 앞까지 가더니 스스로 멈췄단다. 그곳엔 너무나 예쁜 드레스가 많았고 공주는 무도회에서 입을 드레스 한 벌을 재단사에게 달라고 했어. 물론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드레스는 이기적인 사람을 벌합니다. 막내 공주는 이 드레스를 갖고 아주 빠른 속도로 궁전으로 돌아왔어. 재단사의 말은 무시하고 말이야. 공주는 언니들이 자는 사이 자신의 구두를 침대 밑에 두었어. 왜냐하면 언니들과 같이 나누고 싶지 않았거든. 혼자만 예쁜 옷을 입고 싶었던 거야. 다음날 저녁이 되자 공주들은 연회장에서 춤을 추려고 모였어. 6 공주들이 모두 똑같은 드레스를 입은 반면 막내 공주는 다른 새로운 드레스를 입고 무도회장에 들어섰단다. 언니들은 막내 공주에게 그 드레스를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았어. 하지만 공주는 부러워하는 언니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춤을 추었단다. 새 드레스를 뽐내면서 말이야. 시간이 흐르고 막내 공주는 매일 저녁 새로운 드레스를 입고 무도회장에 왔어. 막내 공주는 무도회장에 미처 오지 못하는 언니들은 아랑곳하지도 않았어. 왜냐하면 언니들은 오래된 드레스를 기워야 했거든. 무도회 밤이 되었어. 막내 공주 드레스의 반짝이는 단추가 언니들의 시선을 잡았어. 그녀는 이 단추들은 오직 멀고 먼 유명 재단사의 단추라는 걸 알고 있었지. 하지만 하루에 그 먼 거리에 있는 재단사에게 다녀오기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야.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려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 언니들은 막내 공주가 가는 곳마다 한 명씩 그녀를 따라다니며 혼자 두지 않으려고 했어. 마침내 어느 날 밤 막내 공주는 감시하던 언니들이 잠든 것을 확인했어. 그녀는 이 기회를 틈타 곧장 그 마법 구두를 신고서 새로운 드레스를 사려고 재단사에게 갔지. 드레스가 정말 많네. 언니들이 엄청 부러워하겠지? 다음 날이 되자 언니들 중 한 명인 넷째 공주가 자신의 드레스가 찢어진 것을 발견했어. 그녀는 막내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지. 이 옷을 입고는 절대 춤을 출 수가 없어. 새로운 드레스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될까? 안 돼! 절대로! 내 거라고! 내가 맞춘 옷이잖아! 막내 공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서 무도회장에 춤추러 갔어. 그녀가 새 드레스를 뽐내기 위해 무도회장에 간 사이 언니들 중 한 명이 막내 공주의 침대 밑에서 무슨 소리를 듣게 되었어. 침대 밑에 엎드려 보니 빨간 마법 구두가 혼자 움직이고 있는 거야. 넷째 공주는 그 빨간 마법 구두를 신어보았고 막내 공주처럼 정말 빨리 달리기 시작했어. 우와, 이게 어찌된 일이야? 넷째 공주는 눈 깜짝할 사이에 궁전 밖으로 나갔어. 어머, 쟤 어디 가는 거야? 우와, 진짜 빨리 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빨리 가지? 넷째 공주는 단숨에 산을 넘고 언덕을 가로질러 그 재단사 가게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구두는 멈출 수 있었어.
공주는 가게 안을 들어가 보고는 믿을 수가 없었지. 정말 너무나 화려하고 반짝이는 옷들이 눈앞에 있었으니까. 막내가 이렇게 마법 구두를 신고 옷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구나. 너무 예쁘다. 저도 드레스를 입을 수 있나요? 네. 하지만 이 드레스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버라니 기억하세요. 공주는 재단사의 말을 똑똑히 기억했어. 네, 질투하거나 이기적으로 굴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이제 공주는 새 드레스를 입고 아주 빠른 속도로 궁전에 도착할 수 있었어. 한편 막내 공주는 무도회장에서 혼자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녀의 드레스가 갑자기 허름하게 변해버리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름다운 내 드레스가 왜 이러지? 너무 창피해 죽겠어. 손님들이 다들 지켜보는 가운데 공주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울면서 그녀의 방으로 돌아갔어. 공주는 새 드레스를 사려고 마법 구두를 찾아 여기저기 뒤졌지만 어디에서도 그 마법 구두는 볼 수가 없었어. 내 구두가 어디 간 거지? 누가 내 구두를 가져간 게 분명해. 그 순간 넷째 공주가 그 빨간 마법 구두를 손에 쥐고 나타났어. 게다가 아주 예쁜 드레스를 입고 말이야. 너 이 구두 찾고 있었니? 막내 공주는 비로소 비밀이 다 밝혀졌다는 걸 알아차리고 더욱 창피해졌어. 재단사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지. 넷째 언니는 나누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해주었고 막내 공주는 모두에게 사과를 했단다. 그날 이후 공주는 그 빨간 마법 구두를 언니들과 나눠 신기 시작했어. 그 마법 구두는 돌아가며 공주들을 데리고 정말 빠른 속도로 재단사에게 데리고 갔지. 그렇게 모든 공주들이 새 드레스를 입고 밤마다 무도회장에서 행복하게 춤을 출 수 있었단다. 옛날에 아름다운 12딸을 가진 왕이 살았어요. 이 12공주님들은 큰 방에서 함께 살았죠. 왕은 마음을 다해서 딸들을 보호했어요. 그래서 밤에는 절대 나가지 못하게 했죠. 하지만 매일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치 밤새 춤을 춘 것처럼 공주들의 신발이 모두 낡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왕은 딸들에게 매일같이 새 신발을 사주어야 했지요.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어김없이 낡아 있었어요. 왕과 신하들 모두 신발에 감춰진 미스테리를 풀 방법이 없었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도대체 하루 만에 신발이 어떻게 낡아버릴 수 있냔 말이야? 전하, 저희도 알 길이 없나이다. 왕이 말했어요. 누구든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원하는 딸과 결혼을 시키고 내가 죽거든 양자로 삼아 왕위를 이어받게 할 것이다. 하지만 단 3일 안에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야. 왕국의 많은 젊은이들과 심지어 다른 왕국의 왕자들까지도 이를 위해 성으로 오게 되었어요. 며칠 동안 그들은 12공주들의 방문 앞을 지켰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 미스테리를 푸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신발은 계속해서 밤마다 낡아버렸죠. 마침내 마음씨 좋은 한 청년도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으로 향했죠. 가는 길에 그는 매우 가난해 보이는 늙은 여인을 만났어요. 저기 청년, 내가 너무 배고픈데 빵 한 조각만 줄래요? 그 청년은 가방에서 가진 음식을 모조리 꺼내어 노인에게 주었죠. 다른 청년들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노인은 무척 행복해했어요. 그 노인은 이 청년이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고마워하며 마법의 망토를 주었어요.
모습을 감추고 싶을 때 이 마법의 망토를 입으세요. 밤 12시에 이 망토를 입고 공주들의 방으로 들어가도록 해요. 그래야 그 신발의 미스테리를 풀 수 있을 테니. 하지만 명심해요. 그 못된 공주들이 주는 것은 마시지 말아요. 그 청년은 마법의 망토를 가지고 성으로 갔어요. 성에 도착한 그는 자신이 신발에 감춰진 미스테리를 풀 수 있다고 말했죠. 첫째 날, 그가 공주들의 방문 앞을 지키고 있을 때 첫째 공주는 레모네이드 한 잔을 가지고 나왔어요. 목이 마르실 테지요? 레모네이드 좀 준비했어요. 드셔보세요. 그 청년은 노파의 경고를 깜빡하고 그것을 마시고 말았어요. 그러자 곧 그는 잠들었어요. 그는 공주들이 준비한 방에서 밤새도록 코를 골며 잠을 잤답니다. 아침이 되자 그는 패닉 상태였어요. 그 마법의 망토를 입고 공주방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두 번째 밤에 그 청년은 다시 한번 공주들의 방 앞을 지켰어요. 이번엔 다른 공주가 주스를 들고 나왔지요. 청년은 때를 기다리며 문 앞을 지키느라 무척 목이 말랐어요. 생각 없이 주스를 모두 마셔버렸지요. 그리고는 역시 그는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가 눈을 떴을 때 그 늙은 여인의 말이 기억났어요. 그 못된 공주들이 주는 것은 마시지 말아요. 공주들이 준 음료수에 수면제가 들어가 있는 게 틀림없어. 그 순간 왕이 그 옆에 나타났어요. 이틀이 지났는데 자네는 아직도 미스터리를 풀지 못한 것 같군 그래. 만약 오늘도 풀지 못한다면 자네는 감옥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말도록 하게. 왕은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어요. 그 청년은 오늘 꼭 이것을 해결해야만 했지요. 그날 밤, 지난밤처럼 청년은 공주들의 방문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가장 어린 공주가 오렌지 주스를 들고 나타났어요. 이번엔 컵을 받아들고 공주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공주가 떠나자 그는 오렌지 주스를 옆에 있는 통에 부어버렸죠. 이번엔 잠들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지고 이내 자정이 되었어요. 그 청년이 마법의 망토를 입는 순간 투명해져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죠. 천천히 문을 연 그는 그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12공주 모두 아름다운 무도회 드레스를 입고 새 신발을 신은 채 머리를 만지고 화장을 하고 있었죠. 그 청년이 잠들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공주 중 한 명이 문을 열고 밖을 보았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공주는 귀를 벽에 갖다 대었죠. 그 순간 청년은 코 고는 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첫째 공주가 침대를 옆으로 밀었어요. 그리고는 3번 박수를 쳤지요. 침대가 있던 자리에 비밀 통로가 열렸어요. 청년은 믿을 수가 없었지요. 공주들은 한 명씩 모두 안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그 청년도 따라갔죠. 그 비밀 통로는 아래로 향하는 수백 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들이 계단을 내려갔을 때 갑자기 청년이 한 공주의 드레스를 밟고 말았어요. 어머, 누가 내 드레스를 밟았어. 글쎄, 너겠지. 그들은 계단 끝에서 숲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아름다운 은색가지의 키 큰 나무들을 지나갔어요. 청년은 가지를 치며 공주들을 따라갔지요. 강에 다다르자 그들은 잠시 멈췄어요. 강에는 백조 모양의 12척의 배가 있었고 12왕자들이 공주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배에 탔어요. 그리고 청년도 마지막 배에 올라탔죠. 배가 평소보다 무거워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이상해. 아, 제발 그만 꿈꾸세요. 그들은 강을 건너 빛나는 큰 성으로 향했어요. 성 안에서는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는 창문을 통해 안에서 춤추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성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공주들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지친 기색 없이 계속해서 춤을 췄어요. 물론 그들의 신발은 낡고 있었죠. 청년은 더 이상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테이블 위에서 케이크 한 조각을 가져와 먹기 시작했죠. 막내 공주가 이것을 보고야 말았어요. 내 케이크 공중에 떠 있어. 투명 인간이 먹고 있는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그 청년은 아무도 모르게 테이블에서 금색의 컵을 가져갔어요. 공주들은 아침까지 춤을 추었죠. 공주들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넜어요. 숲을 지나 아주 길게 이어진 계단을 올랐지요. 마침내 그들은 성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들의 신발은 다시 모조리 낡아 있었죠. 청년은 신발이 낡아지는 그 미스테리를 풀고는 무척 행복했어요. 잠시 후 왕은 그 청년에게로 왔어요. 시간이 다 되었네. 신발의 미스터리를 풀었나? 물론입니다, 전하. 그리고는 전부 말씀드렸죠. 처음에 왕은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청년이 숲에서 가져온 은색 가지와 빛나는 성에서 가져온 금색 컵을 보고는 그 청년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자 그는 약속을 지켜 청년이 선택하는 공주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청년은 막내 공주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죠. 12공주는 그들의 비밀이 밝혀지자 무척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 청년과 막내 공주는 결혼해서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외눈박이, 두눈박이, 새눈박이. 옛날 멀고 먼 곳에 어떤 늙은 노인이 그녀의 세 딸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첫째 딸은 눈이 하나뿐이었고 둘째 딸은 눈이 3개나 있었고 오직 막내딸만 2개였답니다. 세 자매의 엄마인 늙은 여인은 첫째 딸과 둘째 딸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녀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줬죠. 사랑하는 우리 엄마 고마워요. 막내딸에게만 항상 집안일을 시키고 살림을 하도록 했어요. 그토록 무능하고 쓸모없다고 무시하면서도요. 심지어 저녁 식사를 할 때에도 부르지 않았답니다. 엄마, 드는박이는 우리랑 같이 밥 먹을 자격이 없어요. 뭘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요. 하지만 난 그렇게 엄마는 그녀의 두눈박이 딸을 그들과 함께 식사하지 못하게 했어요. 더구나 항상 모두가 식사하고 남은 음식만 먹을 수 있었죠. 그래도 막내는 친절하고 착한 마음씨를 잃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외눈박이 언니와 새눈박이 언니는 두눈박이 막내에게 왔어요. 그리곤 그녀들의 더러운 빨래를 막내에게 던지며 모욕을 했죠. 이 옷 깨끗하게 못 빨겠니? 다시 빨아와. 두눈박이 막내는 집을 나오며 울었어요. 또다시 빨래를 하려고 강으로 갔어요. 언니들은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두눈박이 막내가 울고 있던 바로 그때 갑자기 요정이 그녀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요정은 빛나는 옷으로 두눈박이 막내를 놀래켰지만 하지만 얼굴은 가린 채였답니다. 두눈박이 소녀야, 왜 울고 있는 거니? 저 집에서 막내인데요. 엄마와 언니들이 저더러 쓸모없다고 하면서 저를 싫어해요.
그러면서 밥도 먹고 남은 찌꺼기만 주고요. 슬퍼하지 말거라, 아름다운 소녀요. 이것 봐, 너에게 줄 선물이 있어. 이건 마술 지팡이인데 소원을 빌고 지팡이를 3번 흔들면 이루어질 거란다. 3번이야. 두눈박이 막내가 소원을 비니 저녁 식사가 준비되는 게 아니겠어요?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했답니다. 이 요리들 좀 봐. 모두 따뜻하고 신선해. 감사해요. 두눈박이 막내는 며칠 동안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죠. 식사를 다 하면 지팡이를 2번 휘두르렴. 아름다운 두눈박이 소녀여, 기억해. 딱 2번이야. 요정은 얼굴을 가린 채 그대로 사라졌어요. 두눈박이 소녀가 식사를 마치고 마법 지팡이를 2번 흔들었더니 테이블이 사라졌어요. 이제야 배가 불러. 너무 행복하다. 하지만 이 마법 지팡이를 언니들과 엄마가 못 보게 숨겨야 할 텐데 안 그럼 날 괴롭힐 거야. 두눈박이 소녀는 지팡이를 지팡이로 사용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식탁에는 남은 음식들이 있었지만 소녀는 이미 배가 불러 먹지 않았어요. 두눈박이 소녀는 지팡이를 디디면서 매일같이 밖으로 나갔죠. 그녀는 물가에 가서 지팡이를 흔들고는 배가 부를 때까지 원하는 만큼 먹었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집에 돌아온 그녀를 보자 외눈박이 언니와 새눈박이 언니는 뭔가 달라졌다는 걸 알아챘어요. 쟤는 왜 외출하고 돌아올 때마다 웃는 거지? 이상해. 더구나 요즘엔 남은 음식도 먹지 않고 말이야. 다음날 질투가 난 언니들은 막내가 나갈 때 뒤따라갔어요. 잠시 후 두눈박이 동생은 물가에 도착했죠. 그녀는 소원을 빌며 지팡이를 3번 흔들었답니다. 그렇게 차려진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이걸 본 언니들은 정말로 깜짝 놀랐죠. 저렇게 맨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었던 거구나. 참나. 그것도 우리랑 같이 먹지도 않고 말이야. 외눈박이와 새눈박이 언니들은 집으로 달려와 이 사실을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는 두 딸이 하는 얘기를 듣고 믿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화도 났어요. 식구들은 두눈박이 막내가 돌아오기 전에 숨었어요. 그리고는 소녀가 돌아오자마자 엄마가 나타났어요. 엄마는 지팡이를 낚아채서 반으로 부러뜨렸답니다. 안 돼요. 왜 부러뜨렸어요, 엄마? 우리가 집에서 배고파 쓰러져 있을 때 넌 혼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잖니. 이 집에는 이제 네가 먹을 건 없어. 알겠니? 두눈박이 막내는 너무 화가 나서 부러진 지팡이를 들고 밖으로 나가 울었어요. 바로 그 순간 신비한 한 착한 요정이 그녀 앞에 나타났어요. 울지 마라, 아름다운 두눈박이 소녀요. 이 지팡이 조각들을 가져다가 달빛 아래에 묻거라. 그럼 다시 웃게 될 거야. 신비한 착한 요정은 두눈박이 소녀가 요정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사라져버렸답니다. 두눈박이 소녀는 곧장 나가서 요정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다음날 은으로 된 나뭇잎과 금으로 된 과일이 자라는 나무가 지팡이를 심은 곳에서 자라 있었어요. 모두들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크고 눈이 부셨죠. 두눈박이의 엄마와 언니들은 나무로 가서 과일을 마구 따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과일에 닿으려 할 때마다 나뭇가지는 점점 위로 뻗어 올라갔답니다. 이를 본 두눈박이는 곧장 그들에게 달려갔어요. 이 아름다운 나무 열매를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못했는데 네가 할 수 있다고? 두눈박이 소녀는 팔을 나무 쪽으로 뻗었어요.
과일을 줘서 나를 기쁘게 해줘. 반짝이는 나무여. 예쁜 주문을 외치자 그 나무가 소녀가 쉽게 과일을 딸 수 있도록 가지를 구부려 주는 게 아니겠어요? 두눈박이 소녀는 과일을 따서 엄마와 언니들에게 주고 싶었지만 그들은 질투심에 불타올랐어요. 나에게 과일을 줘서 기쁘게 해주렴. 이 반짝이는 나무야. 나에게 과일을 줘서 기쁘게 해줘. 반짝이는 나무야. 빨리! 하지만 그 나무는 외눈박이와 새눈박이 자매에게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왜 두눈박이 막내 주문에만 반응하는 거지? 뭐야? 바로 그 순간 아주 잘생긴 기사님이 말을 타고 질주하여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여기서 나가, 두눈박이. 너는 덤불 속으로 숨으라고. 네 이기심으로 우릴 망신 주지 말고. 불쌍한 두눈박이는 땅 과일들을 안고 정말로 덤불 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기사가 은으로 된 나뭇잎과 금으로 된 과일나무 쪽으로 오더니 놀라워하며 쳐다봤어요. 와, 나무 주인이 내게 이 나무에 멋진 은가지를 준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텐데. 실례지만 우리가 주인이랍니다. 은가지를 드릴 수도 있어요. 외눈박이와 새눈박이 자매는 과일을 따려고 점프하고 또 점프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심지어 나뭇잎에도 닿지 못했답니다. 이 나무가 당신 거라고 하셨나요? 그럼 왜 과일을 하나도 못 따고 있는 거죠? 두눈박이 막내는 나가서 과일을 같이 나눠 먹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와 언니들 때문에 그대로 숨어서 울기 시작했죠. 그러자 그 신비한 요정이 다시 나타났어요. 아름다운 두눈박이 소녀여, 나뭇잎을 따서 너의 마음에 새기렴. 알겠지? 또 두려움 없이 그 기사님을 보거라. 두눈박이 소녀가 요정이 하라는 대로 하자 그녀의 낡았던 옷이 밝게 반짝이는 드레스로 변했어요. 그렇게 곧장 숨어있던 덤불에서 나왔고 한가득 과일을 안고 기사와 마주하게 되었죠. 기사는 너무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에 매료되어 두눈박이 소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답니다. 은가지와 황금 과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사님.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눈이 아름다운 아가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두눈박이 소녀는 기사의 청혼을 바로 받아들였고 그들은 서로 껴안았어요. 이 광경을 본 질투 많은 언니들과 엄마는 두눈박이 막내에게 사과했답니다. 너한테 못되게 군 거 미안해. 네가 어려서 무능력하다고 생각한 것도. 그치만 넌 순수하고 정말 착한 아이야. 미안해, 동생아. 두눈박이 막내는 언니들과 엄마를 용서했어요. 걱정 마세요. 은나무는 이제 언니들 거예요. 마음껏 과일을 따서 드세요. 마음씨 착한 두눈박이의 말이 끝나자 신비한 요정이 은빛 나뭇잎에서 나타나 자신의 얼굴을 처음 드러내 보였어요. 두눈박이는 요정을 보고는 무척 놀랐어요. 요정은 눈이 세 개였어요. 그렇게 사람이 아무리 다르게 생겼어도 선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걸 가르쳐 주었죠. 기사와 두눈박이 소녀는 말에 올라타고 영원한 행복을 향해 달려나갔답니다. 빨간 구두. 옛날 옛적 아주 멀고 먼 나라에 카렌이라는 아주 귀여운 소녀가 살았어요. 카렌은 엄마와 함께 작은 집에 사는 무척 행복한 소녀였답니다. 소녀는 자신이 궁금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 엄마에게 물어보곤 했어요. 엄마, 하늘에 있는 저 작은 불빛은 뭐예요? 별이란다, 카렌.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별이 되지.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고 말이야. 카렌은 장난감도 하나, 드레스도 하나, 외부용 슬리퍼도 나무로 된 거 한 켤레뿐이었어요.
그 나무 슬리퍼는 엄마가 만들어주셨는데 별로 편하진 않았죠. 그래도 그것뿐이었답니다. 어느 날 카렌의 엄마는 너무 아팠어요. 엄마의 약을 사려고 카렌은 읍내로 나왔죠. 그렇게 길을 가는데 카렌은 빨간 구두가 든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구두는 너무 아름답게 빛나고 있어서 카렌은 집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봐요. 길에서 신발 주웠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한테도 딱 맞아요. 누가 잃어버렸을 텐데, 카렌. 빨리 다시 가서 갖다 놓거라, 카렌. 그렇지만 주인이 있었다면 그렇게 상자째로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쩌다가 떨어뜨린 걸 수도 있잖니. 안 그래? 그럼 떨어뜨리지 말았어야죠. 내가 찾았으니 이제 내 구두라고요. 안 그래요, 엄마? 아가, 엄마 말 들어보렴. 엄마가 지금 당장 새 구두를 사주긴 힘들지만 그렇다고 네가 다른 사람의 구두를 신는 건 원하지 않아. 고집 부리지 말아라. 이 구두를 신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카렌은 슬프지만 엄마에게 빨간 구두를 신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침대 밑에 숨겼어요.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카렌이 집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엄마는 집에 계시지 않았죠. 계속 찾아보았지만 카렌은 엄마가 하늘에 뜬 별이 되었다는 걸 알아차렸답니다. 다음날 엄마의 장례식에 가는 길에 카렌은 그 빨간 구두를 신었어요. 장례식에 온 사람들은 카렌의 구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여기 아주 장례식에 말이야. 엉망이꾼거라. 하지만 카렌은 개의치 않았어요. 구두가 너무 마음에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맘씨 좋은 아주머니는 그 묘지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 작은 소녀가 고아가 되었다는 걸 알고 입양하고 싶어 했죠. 이리 오너라, 귀여운 아가야. 내가 최선을 다해 네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잘 길러줄게. 알겠지? 카렌은 그렇게 오랫동안 그 아주머니와 함께 살았답니다. 카렌아, 엄마 장례식 이후로 계속 이 구두만 신고 있구나. 이젠 벗어야지. 너무 더럽잖아. 안 그래? 싫어요. 제 구두가 좋은걸요? 카렌. 고집 부리지 마렴. 어서 구두를 갈아 신으렴. 새 구두를 사주마. 약속한다. 진짜야. 카렌은 자신을 입양까지 해준 아주머니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구두를 벗어서 버렸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새 옷들과 새 장난감이 있는 그녀의 새 방에서 놀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소녀에게 새 구두를 사주었죠. 하지만 카렌은 그 새 구두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건 파랑색이잖아요. 너무 싫어요. 전혀 마음에 안 든다고요. 몇 년이 지나도록 카렌은 그 빨간 구두를 그리워했답니다. 카렌은 어느새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로 자랐어요. 그치만 그 고집스런 태도는 변하지 않았죠. 아주머니가 선물을 주셔도요. 이건 전혀 마음에 안 들어요. 아줌마가 직접 짰는 걸. 저 이 음식 안 먹어요. 감자튀김 해달라고요. 그치만 한 입만 먹어보렴, 카렌. 아주머니는 카렌의 고집과 까다로운 태도에 매우 지쳤지만 그래도 감자튀김을 해주었답니다. 아주머니가 오자 카렌은 이젠 자라서 맞지 않는 파란 구두를 벗고 있었어요. 보세요, 봐요. 물건들이 이젠 다 작아요. 저한테 안 맞는다고요. 이리 오렴. 새 옷과 구두를 사러 가자꾸나. 둘은 그렇게 가게로 갔답니다. 보세요. 그 빨간 구두 같아요. 이걸 사야겠어요. 이걸 사요. 카렌, 이렇게 화려한 빨간 구두는 필요가 없단다. 장례식에 갈 걸 대비해서도 얌전한 구두를 사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딱 한 켤레만 사줄 수 있어. 그러니 까만 구두를 사서 집에 가자꾸나. 아유, 착하다, 우리 아가.
너무 피곤해. 상관없어요. 두 켤레 살 필요 없다고요. 이제부터 맨발로 다니면 되죠? 얘야. 고집을 부리지 않으면 좋겠구나. 아주머니는 카렌을 위해 검은 구두를 사고 카렌을 달래주려고 남은 돈으로 그 빨간 구두도 사주었답니다. 그래서 걸어서 집에 돌아와야만 했어요. 아주머니의 발은 너무너무 아파왔고 카렌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조차 없었지요. 카렌은 그마저도 신경 쓰지 않고 빨간 구두를 신고 집에 왔답니다. 어느 날 아주머니는 마을 장례식이 있어 함께 가야 한다고 했어요. 카렌, 꼭 이 검은 구두를 신으렴. 그렇지 않으면 정말 예의 없는 사람이 되는 거란다. 알겠지? 카렌은 그녀의 방 안에 있는 검은 구두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빨간 구두도 보았죠. 하지만 역시 빨간 구두를 골랐어요. 집을 나서려는 순간 그녀는 아주머니가 보지 못하게 치마로 구두를 가렸답니다. 그러나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카렌의 구두를 봤어요. 치마 밑에서 밝게 빛나는 빨간 구두를요. 그들은 장례식에 빨간 구두를 신고 온 카렌에게 너무 예의가 없다고 비난했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아주머니는 너무너무 화가 났답니다. 넌 내 말을 정말로 듣지 않고 또 빨간 구두를 신고 장례식에 갔구나. 넌 너무 고집불통이야, 얘야. 예의를 갖춰야지. 그때 잘생긴 왕자가 지나가면서 카렌을 보고 반해버렸어요. 그는 카렌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미모에 칭찬을 했죠. 당신은 정말 아름답네요. 이 구두는 정말 우아해 보이고요. 왕자님, 너무 부끄럽사옵니다. 아마도 춤도 잘 추시겠죠? 오늘 밤 궁전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초대하고 싶소. 와주시겠소? 왕자의 그 행복한 제안에 카렌은 너무 기뻐 춤을 추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춤을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왜 내 발이 안 멈춰지는 거지? 도대체 왜 이래? 카렌은 아주머니와 왕자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춤을 추면서요. 카렌아, 어서 돌아오렴. 왕자가 카렌을 쫓아가려고 했지만 결국 못 찾았답니다. 카렌의 빨간 구두는 카렌보다 더 고집불통이었어요. 그래서 카렌을 산 꼭대기로 데려가 3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춤을 추게 만들었지 뭐예요? 발이 너무 아픈 나머지 카렌은 발을 디딜 때마다 소리를 질렀어요. 심지어 진흙속과 가시밭길로 카렌을 끌고 가서 계속해서 춤을 추게 만들었죠. 이제 그만. 제발, 나 너무 피곤해. 이제 고집 부리지 않을게. 정말이야. 제발 멈춰줘. 신발아, 제발, 제발. 그녀가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그제야 그 빨간 구두가 벗겨졌고 카렌은 바닥에 넘어졌어요. 그 빨간 구두는 그래도 계속 춤을 추었답니다. 카렌은 막대기를 주워서 절뚝거리며 겨우 집에 올 수 있었어요. 발과 다리가 너무 아팠죠. 집을 발견한 카렌은 너무 기뻐 울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는 카렌을 반겨주었고 그 둘은 서로 꼭 껴안았답니다. 제가 너무 고집 부렸었죠. 그치만 이제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을게요. 카렌이 그 고집스러움을 버리자 모든 일이 아주 잘 풀렸어요. 어느 날 누군가 카렌의 집에 찾아왔어요. 바로 젊고 잘생긴 그 왕자였죠. 아, 여기 있었군요, 카렌. 계속 찾았었잖아요. 무도회에서 춤을 정말 빨리 추더군요. 어떻게 한 거예요? 카렌은 그 왕자를 보자 너무나 기뻤어요. 그날 이후로 둘은 사랑에 빠졌답니다. 고집스러움을 버린 카렌은 그 후로 아주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았어요.
옛날 옛날 어느 먼 곳에 단짝 친구 둘이 있었어요. 이웃인 그들의 이름은 케이와 고다였지요. 케이와 고다는 겨울밤 고다의 할머니의 동화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눈과 추위는 어디서 오는 거죠? 고다가 물었어요. 저 멀리서. 고다의 할머니는 대답과 함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옛날에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성이 있었지. 눈의 여왕은 그녀의 마법으로 만든 그 성에서 혼자서 살았단다. 눈의 여왕은 매우 아름다웠고 얼음처럼 순수했지. 하지만 눈의 여왕은 사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차가운 얼음 속에 수많은 기적과 마법을 숨겨왔어요. 그 얼음 거울처럼요. 그 얼음 거울을 통해 눈의 여왕의 사악한 눈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볼 수 있었지요. 그때 고다는 눈의 여왕이 창문 뒤에서 그들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케이, 할머니, 눈의 여왕이에요. 창문에서 우리를 보고 있어요. 에이, 추위에 떠는 고양이를 봤겠지. 할머니, 그 눈의 여왕이 진짜로 올 수 있어요? 오라 그래. 내가 굴뚝으로 던져버리면 되니까. 아마 금세 녹아서 물이 돼버릴걸? 거울을 보던 눈의 여왕은 케이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내가 날 굴뚝으로 던져버려 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얼음 가시야, 내 파워를 받아라. 이 소년을 찾아내 그의 눈과 마음을 가져와. 그의 눈은 악으로 가득 차게 하고 그의 마음속에서 사랑을 뺏어버리거라. 눈의 여왕은 얼음 가시에게 명령했어요. 갑자기 고다의 집 앞에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어요. 그 얼음 가시들은 빠르게 고다의 집으로 향했고 무슨 일일까 궁금했던 케이는 호기심에 창문을 열어봤어요. 고다가 외쳤어요. 케이, 안 돼!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내 눈. 뭔가 내 눈을 찔렀어. 내 심장. 어떻게 된 거야? 바로 그때 눈의 여왕의 저주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의 눈과 심장이 쏘이자 케이는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고다가 케이에게 무슨 일이냐고 하자 케이는 그녀에게 소리쳤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혼자 있게 내버려둬. 뭔가 이상했어요. 케이는 절대 이렇게 무례한 아이가 아니었지요. 그녀는 그가 왜 갑자기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케이의 무례함은 다음날 아침에도 계속됐지요. 케이가 썰매를 타려고 정원으로 나왔을 때 고다는 그에게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그는 고다에게 다시 신경질을 냈어요. 케이는 썰매에 올라타더니 가버렸어요. 고다는 따라가 보았지만 놓치고 말았지요. 갑자기 어디선가 눈의 여왕이 나타났고 케이는 그녀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고다는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고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눈의 여왕은 그를 얼음의 성으로 데려갔지요. 고다는 케이가 돌아오기를 바라며 창문 앞에서 며칠을 기다렸어요.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겨울도 지났지만 케이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었던 고다는 결심했어요. 할머니가 건네준 거울을 가지고 그녀는 그녀의 단짝 친구 케이를 찾기 위해 출발했지요. 용감한 소녀는 지나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혹시 케이를 본 적 있는지 물어봤어요. 마침내 그녀는 강가에 다다랐죠. 아무리 둘러보아도 케이에 대해 물어볼 만한 사람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녀는 강에게도 물어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때 갈매기가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그 강은 너에게 분명히 대답을 해줄 거야. 하지만 먼저 너는 강에게 선물을 줘야 한단다.
고다는 그녀의 아끼는 목걸이를 풀어서 강에게 던져주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녀 앞에 어디선가 작은 보트가 나타났지요. 고다는 그 강이 그녀의 선물이 마음에 들어서 부탁을 들어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보트로 점프하자마자 그 보트는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까마귀 한 마리가 그녀의 머리 위로 날아왔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요. 그래서 고다는 그 까마귀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잠시 까마귀를 따라간 고다는 얼음바다에 도착했어요. 얼음바다 한가운데에는 얼마 전 도착한 해적선이 있었고 까마귀는 그 해적선에서 멈췄어요. 고다는 그녀의 보트로 그 해적선에 다다랐지요. 그래, 이게 그 여왕의 성으로 가는 배니? 이 해적선이? 그때 해적들이 나타났고 그중 한 소녀가 고다에게 갔어요. 너는 우리가 가는 곳에 가게 될 거야. 우리는 어디에도 안 가. 그 무렵 눈의 여왕은 케이의 지난 기억을 모두 잊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녀의 계획은 어느 정도는 성공이었지만 그녀가 뭘 하든 고다는 케이의 기억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고다? 고다? 곧 너의 마음도 얼음처럼 변하고 너의 기억도 모두 사라지게 될 거란다. 고다의 친구 케이가 눈의 여왕의 성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해적 소녀는 고다에게 그를 잊으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를 데리고 나올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잊을 수 없어. 그는 내 단짝인걸. 그를 찾아야만 해. 고다가 대답했어요. 그 해적 소녀는 고집 부리는 고다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실 그녀는 고다와 함께 해적선에서 머물며 친구가 되고 싶었지요. 그러나 고다는 케이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그를 구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거야. 해적 소녀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케이를 향한 고다의 마음이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녀를 돕기로 했지요. 그 다음날 이른 아침 해적 소녀는 고다에게 술록을 가져다 주었어요. 눈의 왕국에서 가장 빠른 술록이었지요. 그리고 고다에게 길도 알려주었어요. 그 얼음 마녀를 잡겠다고 약속해줘. 그럼 네가 우리 배도 구하게 되는 거야. 약속할게. 그리고 은혜 갚을게. 고다는 대답했어요. 그 술록을 타고 고다는 길을 나섰어요. 고다는 눈의 여왕을 어떻게 무찌를 수 있을지 알아내야만 했어요. 그 술록은 그녀에게 방법을 일러주고 싶었지요. 오랜 여행 끝에 그들은 북극에 다다랐어요. 현명하신 할아버지가 그들을 맞이했지요. 그래서 너희가 그 거울을 가져왔구나. 고다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녀에게 거울이 있는 걸 알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제대로 찾아왔다는 걸 알았지요. 그래서 그녀의 거울을 할아버지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것으로 눈의 여왕을 이길 수 있어요? 이건 마법의 거울이야. 오직 진실만을 보여주지. 그 진실이 깊숙하게 숨어있더라도 말이야. 깊숙하게. 고다는 그 할아버지 덕분에 눈의 여왕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만약 그녀가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그녀는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예전에 눈의 여왕은 아주 착한 소녀였지요. 그녀가 만질 때마다 꽃들은 밝게 빛났고 그녀의 미소는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났어요. 릴라라는 이름의 그 소녀는 특별했고 행복했어요. 하지만 모두들 그녀를 꼬마 마녀라고 생각했기에 그녀와 놀거나 얘기하지 않았지요. 혼자였던 그녀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싫어지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그녀는 소원을 빌었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얼음이 될 거야. 그리고 나서 그녀는 얼음으로 성을 만들어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살게 되었죠. 사랑과 기쁨 없이 혼자서요. 고다는 눈의 여왕의 성에 도착하자마자 한쪽에서 얼음 조각을 만들고 있는 케이를 발견했죠.
여기 있었구나. 드디어 찾았어. 케이, 나야, 고다. 나 기억하지? 케이는 고다를 쳐다보았지만 그녀를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그의 마음은 여기 있는 다른 것들처럼 얼음으로 변해버렸지. 고다는 눈의 여왕의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를 놔둬! 그는 이제 내 거야. 너 역시 얼음으로 만들어버릴 테다. 아니, 넌 못해. 케이, 사랑해. 케이는 천천히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고다. 네가 기억났어. 격분한 눈의 여왕은 그녀의 지팡이를 재빨리 흔들어 얼음의 저주를 걸려고 했죠. 그러나 그때 고다는 거울을 꺼내 그 저주를 비추었어요. 거울에 부딪힌 그 저주는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뭔가가 나타났어요. 눈의 여왕이 고다의 거울 속에서 본 것은 그녀를 비추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어린 소녀의 얼굴이었지요. 바로 릴라였어요. 갑자기 눈의 여왕은 그 작은 소녀가 되어 작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어요. 다시 자유로워졌어요. 안녕. 케이와 고다는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이제부터 그들은 다시는 떨어지지 않고 함께 자랄 거예요. 그들이 앞마당에 심었던 바로 그 장미들처럼요.